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 사전 선거가 있고 저도 사전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우리한테. 80년 5월 광주를 생각하면 그 당시 제가 우리 나이로는 20살이었으니까 80학번 막 대학을 들어갔을 때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우리 세대를 생각하면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도 제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몇 살 위, 또 간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같은 세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온 거죠. 우리 세대가. 군대라는 조직을 겪으면서 명령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조직들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내리는 명령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연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 그리고 또 그 위에 삼천교육대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행했던 부대의 부대원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의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군인들이 혹은 경찰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학생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서,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때론 죽이기도 했던 그 경찰관들, 그 사람들도 같은 세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후세에게 자기네들이 살아온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까? 우리는 해방 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넘어간 겁니다. 36년간 외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부역하고 매국했던 사람들, 그 행위들을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남쪽 같은 경우에. 북쪽은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잘 살고 잘 살면서 반동 지주이기도 하고, 혹은 일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총독부 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외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쫓겨 내려왔단 말이죠, 남쪽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남쪽 이승만은 아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남쪽을 신탁 통치하겠다고 했던 양키들과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누가 전문가냐? 누구에게 맡기면 조선 통치가 편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식민지 시설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재기용해서 쓰면 별 문제 없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일본 총독이 미 군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키워놓은 인재들이 있으니 그 인재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선을 통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바람에 당연히 죄인 것을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름 열심히 사는 거다 라고 하는 정말 그 괴랄한 논리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불법 계엄으로 탄핵까지 당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또 일부는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실제 명령을 내린 놈은 영화나 보고 자빠져 있다고 말이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납득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왜 당연해졌냐 하면 당연하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들을 묻지 않고 왔단 말이죠.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5.18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두고도 그때 그 일에 불가담했던 자들, 계엄군들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못했잖아요. 각종 시위에서 불법적으로 탄압했던, 진압했던 사람, 경찰관들 아무에게도 죄를 묻지 않았잖아요. 누가 백골다인지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직 내에서 승진하고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입을 딱 씻고 나는 잘 몰라. 뭐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야 뭐 명령에 따라 출두한 것 뿐이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월남전에서 싸웠던 군인들이 아주 배투공 잡은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에 충성한 자기네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전이라는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쟁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가서 싸웠으니까 그걸 애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나라가 시켜서 간 거니까. 어떤 전쟁이죠 중요하지 않지. 5.18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돼 들어갔는데 국가가 명령해서 가서 열심히 국민을 죽인 거지. 그게 뭐 큰 죄냐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오히려 애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권력가들이.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이 곧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승만 때도 쭉 그래왔고, 뭐 이승만 생일 때 되면 그 원래 백범 선생이 해방이 되면 그곳에다가 자기와 같이 일했던 동지들과 함께 거기다 묻고 기념하려고 했던 장소를 효창 운동장이라고 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버리고 의미 없는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효창 운동장에서 자기 생일 때가 되면 서울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애들, 뭐 그때는 국민학교 불렀죠. 국민학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스 게임 준비하고 이 박사님 생일 축하하는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근데 이걸 정리 안 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승만이를 국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게. 이미 그럼 4.19 때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부정부패했던 그 정권을 뒤집은 거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승만이가 국부인데.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혁명을 통해서 죽음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 물러난 건 아닌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항거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단 말이에요. 김재규가 아니더라도 박정희는 반드시 끌어내렸어야만 하는 부패한 정권이란 말이죠. 근데
박정희는 반신반의이 돼 있어요.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이면 또 얼마 지나면 이미 뭐 시작됐지만 전두환이도 찬양할 거고 박근혜도 굉장히 억울하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잘못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가고 흐지부지 하게 되면 그 악은 굉장히 융성하게 자라게 돼서 결국은 정의를 상실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광점기에 적극적인 매혹극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 같은 종교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교회 종까지 뜯어다 바치면서 굉장히 총독부의 아부를 떨었어요. 그건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들어있는 모든 기독교 교단이 동일하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왜? 그 일제가 계속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거스르면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전례가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새로 시작하면서 로마의 비율을 엄청 잘 맞추고 로마가 원하는 교리, 원하는 모든 걸 다 수용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대 가톨릭이 된 거고 국교가 돼가지고 2000년간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 갈 것 같은 혹은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권력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거기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기 세를 키우는 그것을 가장 큰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뭐 세계사를 조금만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유럽은 서구는 내종교적 갈등으로 전쟁을 해왔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교도와의 싸움도 있었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그냥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단 말이죠. 종교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내 이익을 차지하는 이단이다, 마녀다, 이교도다. 이거 한마디로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식민지에 들어서는 얘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교도다 하기에는 이슬람처럼 이교도야 저기야 하기에는 개연성이 없단 말이죠.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미 그 오랜 동안 우리가 믿어오던 종교들이나 외래 종교들도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종교적 가지고 뭐 내게 오라 이게 종교를 가지고 정권에 관여할 만한 권력에 관여할 만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의 종교는 기독교는 들어와서 순교자를 발생시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가 핑계거리냐 하면 기독교를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해 라고 하는 명목으로 군대도 파견하고 전쟁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지 않는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현재도 기독교만이 개발적하는 종교예요. 절에 가서 오줌 싸고 불 지르는 거 기독교만 하는 짓입니다. 타 종교는 교회 와서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당당하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종교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빌미를 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그걸 당연하게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뭔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 때부터. 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고착화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해방 후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 기독교인 출신들이 주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김학의 때는 사전으로 못 알아봤는데 이번에 집판사는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기독교인이랍니다. 판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젊은 판사들인가? 들이 모여가지고 과거 정권 때, 그러니까 독재 정권 때겠죠. 판사들이 권력과 야합해서 해서는 안 될 판결을 했다. 사죄한다. 이 사죄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 입으로 때우려고 하죠? 자기네들 잘못을. 이 판례로 남아있고 잘못된 판례가 꾸준히 재판에서 거론되면서 또 잘못된 예를 양산해내고 있는데 그냥 과거에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유감입니다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무기징역도 줬고 혹은 사형으로도 갔던 판사들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군사정권에 야합했던. 어떤 놈은 법사위원장까지 헤쳐먹었어요. 근데 왜 가만두냐고.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왜 가만두냐고요. 뭔데 걔네들이. 이것도 정리 안 하고 넘어가요.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무슨 신적 권위를 가진 집단입니까? 범죄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를 씌워서 죽이거나 무기징역 살리게 하는 건 범죄잖아요. 범죄 사실을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퉁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용서하면 안 되는 죄들을 끊임없이 그동안 그냥 깔아뭉개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해방 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만 하나고 죄라고 묻기에는 굉장히 뻘쭘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막 억울해해. 죄인인 게 분명한데도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할 선거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방 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과오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두 번 다시는 매국이 정치 이념이 돼가지고 그 집단들이 모여서 거대 야당, 거대 정당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도 잡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이번에 완전히 부셔야 해요. 그래야 건전한 정치에서 정책적인 경쟁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기회를 잃으면 저는 다음번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